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 브랜딩의 두 번째 단계, 스토리텔링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의 비결과 구체적인 예시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의 중요성.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를 기억에 남게 하고 감정을 자극하며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왜 스토리텔링이 중요한지 살펴볼까요? 첫째, 스토리텔링은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단순한 사실이나 데이터는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쉽지만 이야기는 감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오래 기억됩니다. 둘째, 스토리텔링은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이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진정성을 느끼고 더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스토리텔링은 여러분의 가치를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강점과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여러분과 연결될 동기를 찾습니다. 스토리텔링의 구성 요소. 좋은 스토리는 몇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 요소들을 기억하면 여러분도 매력적인 스토리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인공,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 공감과 영감을 얻습니다. 주인공으로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장과 변화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노력 끝에 극복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갈등과 문제입니다. 모든 좋은 이야기는 갈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겪었던 어려움이나 도전을 이야기하세요. 이 부분이 이야기를 흥미롭게 만듭니다. 갈등은 단순히 문제를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결할 가능성을 암시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세요. 셋째, 해결 과정입니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구체적으로 들려주세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강점과 노력이 드러납니다. 해결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행동과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팀워크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찾은 사례를 공유하세요. 넷째, 결론과 교훈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을 공유하세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얻어갈 메시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교훈은 단순히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었다. 는 구체적인 교훈을 전달하세요. 다섯째, 감정적 연결입니다.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강력한 요소는 감정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중이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느꼈던 두려움, 기쁨, 성취감을 솔직히 표현하세요. 감정적 연결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청중과의 진정한 대화로 바꿔줍니다. 여섯째, 시각적 이미지와 비유 사용. 이야기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비유를 사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그 당시 나는 깊은 바닷속에서 헤매는 기분이었어요와 같은 표현은 청중이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의 비결. 이제 스토리텔링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몇 가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진솔함과 감정 전달입니다. 스토리에는 진솔함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과장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이야기는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세요. 청중은 진정성 있는 이야기에 더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한 과정을 솔직히 나누는 것은 신뢰를 쌓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둘째, 구체적인 디테일입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청중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디테일을 포함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힘들었다 대신 밤새워 일하며 마감에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디테일은 청중이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요소입니다. 장소, 시간, 감정 등을 생생하게 묘사해 보세요. 셋째, 청중 중심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청중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고민하세요. 청중이 얻어갈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구성하세요.
여러분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제가 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었듯이 여러분도 시도해 보세요와 같은 메시지를 포함하면 효과적입니다. 넷째, 비주얼과 스토리의 결합입니다.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적절한 이미지나 그래픽을 활용하면 이야기가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에 맞는 사진, 영상 클립 또는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삽입해 보세요. 비주얼은 이야기를 보조하고 청중의 이해를 돕습니다. 다섯째, 적극적인 상호작용입니다. 스토리 중간에 질문을 던지거나 청중에게 의견을 물어보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와 같은 질문은 청중과의 소통을 활성화합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아래 단계를 따라가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나의 강점과 경험 정리. 먼저 여러분이 가진 강점과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적어보세요. 강점은 단순히 잘하는 것을 넘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발휘된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팀워크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던 사례 등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경험들을 노트에 적어두면 스토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스토리의 구조 작성.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다음 4가지 요소를 포함하세요. 주인공, 갈등, 해결 과정, 교훈. 자신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어떤 배경과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지 간략히 설명하세요. 겪었던 문제나 도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세요. 이 부분은 청중의 흥미를 끌어냅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이 경험을 통해 얻은 배움이나 느낀 점을 정리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세요. 예를 들어,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 많은 도전을 겪었지만 팀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통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를 검토하고 피드백 받기. 스토리를 완성한 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점이 인상 깊었나요? 와 같은 질문으로 피드백을 요청하세요. 피드백을 통해 스토리를 보완하고 필요하다면 더 구체적인 디테일을 추가하세요. 스토리 연습과 전달. 이야기를 전달하기 전에 거울 앞에서 연습하거나 간단한 발표 형식으로 연습해 보세요. 이는 자신감을 키우고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습 과정에서 말의 속도, 억양, 감정 전달을 신경 써보세요. 이야기는 단순히 내용뿐만 아니라 전달 방식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토리텔링의 중요성과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진 강점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이제 실천 과제로 여러분의 강점 3가지와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2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 배운 스토리 구성 요소인 주인공, 갈등, 해결 과정, 교훈을 활용해 간단한 스토리를 작성해 보세요. 작성한 스토리를 가족, 친구 혹은 동료와 공유하며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스토리를 어떻게 개인 브랜딩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스토리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성장해 볼게요. 감사합니다.